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올 2021년 2월에 시행했던 ITK 엑셀 문제 A형입니다. 1교시에 시행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연습했지만 항상 공통적인 내용은 시험 시작이 되면은 무조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한다. 그 내용입니다. 예. 수검번호 빼기 각자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전송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분마다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감독관이 얘기를 할 텐데 그대로 하셔도 되고 자기 문제 작성하는 패턴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뭐 2016 버전에 대한 그래서 버전이 달라서 어려웠다 이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하는 거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작업한다는 거. 네. 처음에 엑셀을 실행하면 보시다시피 시트 자체가 하나만 나와요. 2013서부터 시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트를 2개를 더 생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부터 시트 1서부터 더블 클릭해서 우리말로 제1작업, 시트 2번 더블 클릭 제2작업, 시트 3번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 명칭을 바꿔 주셔야 되고요. 네, 시트 명칭을 여기 다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A의 열의 너비를 이 너비가 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너비를 1로 조정하는 건데 A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고쳐 쓰고 확인. 이때 1은 왼손으로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A의 열 너비를 얼마? 1로 왼손으로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열 너비를 1로 바꿔준다라는 거. 예, 열 너비를 다 1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작업을 해야만이 그 작업한 내용을 갖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제1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문제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대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령이 이제 좀 필요하죠. 그렇죠? 요령이 필요한데 B의 네 번째 셀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예,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괄호 속에 있는 거 문제 번호니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시고 선을 그리시고 요 옆에다 오른쪽에다가 결제란을 만들 겁니다. 확인란을 만들어서 복사한 걸 여기다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고 하는 순서대로 가봅니다. 첫 번째 굴림 11포인트라는 거. 그러니까 제1작업은 무조건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가 전체죠. 그렇죠? 이거를 뭐로? 굴림으로 바꿔야 되고 가운데 맞춤을 할 거예요. 예, 굴림으로 바꿔서 굴림을 찾아도 굴림이라 글꼴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다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할 겁니다. 다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따 숫자가 보이는 영역만 오른쪽 맞춤하면 돼요. 숫자가 보이는 영역. 날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운데로 두시면 돼요. 문제지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격하고 소비 전력은 오른쪽이 떨어진 걸 봐서는 쉼표 스타일로 작업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네 번째부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입력을 다 해봤는데요. 입력을 다 해봤는데 너비가 안 맞는 거는 너비를 넓혀 주셔야 되고, 여기 가격과 소비 전력은 쉼표 셀로 찍어 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셀을 병합할 수 있는 것들은 병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여기도 병합을 해 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는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테두리 한번, 이렇게 굵은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주황색이라고 써있네,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가 주황색. 이거는 이따가 데이터 요성 검사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칸에다가 테두리선 하나 그려가지고요. 예. 셀을 병합할 수 있으면 병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제란의 너비가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제란을 만든 다음에는 복사하고 나서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붙여넣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림으로 붙여넣으시면 돼.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줄번호를 조금 높여주시고, 그래야 확인란이 들어갈 거고요. 도형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모서리가 양쪽으로 잘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번째 거 도형이네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글자 색깔은 굴림 24포인트, 가운데 정렬, 가로 세로 가운데 검정색, 그리고 채우는 건 노란색. 요 정도 굵게.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 대각선 그리는 거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요구사항에 보면은 전체 글꼴 바꿔주시는 거 하고, 제목 도형 그리는 거, 글자 쓰고 서식 꾸미는 거, 결제란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이고, 단 원본은 다 썼으면 원본은 뭐한다? 삭제한다. 원본은 삭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칠하는 부분하고 제목 도형은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터 메뉴에 가서 유효성 검사. 이때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목록의 원본이 제품 코드를 블럭 잡으면 되겠죠. 제품 코드를. 그래서 제품 코드 중에서 PK1-021를 선택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그에 대한 소비 전력이 옆에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죠. 이거 VLOOKUP 함수로 계산할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F5부터 가격에다 원자 붙이는 건데요. 이 원자 붙이실 때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 샵 0 다음에 여기다 1을 찍으면 얘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을 맞춰 주셔야 되고, 얘를 오른쪽으로 맞춰 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요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코드. 여기다가 원자를 붙이면 여기에다가 요거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오른쪽 떨어지는 게 밑줄 빼기라는 게 여기 있는 게 밑줄 빼기가 오른쪽 띄어쓰기인데 원을 갖다 붙여버리면 원자가 붙은 상태에서 벽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 있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소비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돼 있어요. G5부터 여기까지는 이름 상자에다 소비전력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셀을 블럭을 잡고요. 셀을 블럭을 잡고 소비전력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얘가 소비전력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이 소비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면 작업하면 되게 편하다는 얘기죠. 셀 주소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는 게 100점이에요. 여기까지 입력을 다 마무리 짓는 데까지가 100점입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계산 작업 6문항하고 조건부 소식 1문항에서 140점이 추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입력하시는 거 확인하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이제 계산 작업,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하는 건데요. 볼게요. 예,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건데 결과값을 내가 직접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면 그거는 0점이다. 예. 랭크.eq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그렇죠? 랭크.점 함수는 뭐죠? 는 랭크.eq 가로 열고 순위를 구하려는 값 그리고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여기에 순위를 결정짓는 순위 옵션이라는 게 있죠. 순위 옵션.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 보편적으로 큰 게 1등일 때는 내림차순일 때는 생략한다는 거. 예. 그럼 여기서 순위를 구하려는 값은 뭐다? 소비전력이니까 G의 5가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고 참조 대상은 참조 범위는 어디다? 소비전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는 랭크.eq 뭐야? 랭크.eq 가로 열고 순위를 구하려는 값은 소비전력 95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소비전력이라는 글자가 떠요. 이렇게. 이때 주소가 G5부터 G12라고 쓰면 안 되고 자 여기다가 이게 G5부터 G1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우리말로 소비전력이라고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뭐냐면 내림차순일 때는 0을 쓰거나 생략하는 거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한 후에 테두리 선이 깨질 테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답이 들어오겠다 그랬죠.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 컴마 0 써도 돼요. 컴마 0 써도 되는데 컴마 0은 생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생략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것이 소비전력이 아니라 G5부터 G12 이렇게 셀 주소로 표기되면 0점 처리된다 하는 거죠. 반드시 정의된 이름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셀 주소로가 아니라 이름 정의된 값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비고란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비고란은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2면 더블, 그 외에는 뭐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여기 1, 2, 3, 1, 1, 1, 2, 1, 2, 3밖에 없는데 특대형으로 하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MID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에 세 번째 산 글자가 반드시 따옴표 1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냥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다? 싱글이라고 써주고, 아니면 다시 if MID 제품 코드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산 글자가 마찬가지로 따옴표 2라고 되어 있으면 더블이고, 그것도 아니면 다 물어서 그냥 특대형으로 써버리자 하는 거죠. 특대형으로 쓰자 하는 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품 코드가 어디 있어요? 제품 코드가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제품 정보가 아니라 제품 코드네. 그랬죠? 예. 제품 코드. 그러니까 제품 코드니까 B의 5번째 셀이냐? 얘가 B의 5번째 셀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B의 5번째 셀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직접 써볼까요? 직접? 는 MID if 는 if 가로 열고 MID 제품 코드의 세 번째 산 글자가 따옴표 안에 있는 1, 즉 MID 함수를 거치면 문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꼭 문자 1이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다? 여기서는 싱글이 들어가고, 아니면 다시 if MID 똑같이 제품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가 글자 2입니까? 그렇다면은 뭐다? 더블로 가고, 그것도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특대형으로 가자.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선이 깨지는 거는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되니까. 그렇죠? 예, 1은 싱글, 2는 더블, 3 이외, 1, 2 이외에는 다 특대형. 여기는 3밖에 없으니까 특대형으로 처리되는 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최소한 하나는 절대 참조라는 게 들어가서 랭크 함수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죠. 만약에 이것이 요렇게 돼 있다면, 요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달러가 찍혀야죠. 이렇게 찍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뭐다? 이거는 절대 참조 개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를 계산한 후에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참조 범위가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데, 절대 참조란 개념이 어렵잖아요. 초보자들이 쓰기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다? 이름을 정의해 버렸어요. 이름을 정의하면 이름 정의된 셀 주소는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된다. 그러니까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를 찍지 않아도
이름 정의된 셀 주소 하나든 여러 개든 그 셀 주소는 절대 참조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절대 참조라고 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게 편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름을 정의하면 절대 참조가 된다라는 것을 학습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F4번 키를 안 눌러도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절대 참조로, 절대 참조는 이 아래 문제에서 절대 참조를 냈어야 돼. 지금 뭐야? 이름 정의는 아래에서 냈었어야 돼. 여기는 절대 참조라는 게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야 돼. 엑셀에서 셀 참조가 가장 기본인데 절대 참조가 안 물어봤다는 거는 조금 어색한 문제 같아요. 대신에 이름 정의는 아래에서 문제를 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문제가 계속해서 쉬워져요. 자, 평균은 어떻게 하죠?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매트라는 가격의 평균은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에버리지 if인데 굳이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sum if를 나누기 count if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원래는 는 average if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존재한다. 전 아직도 이게 싫어요. average if를 쓰라고 하면 되는데 왜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서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드냐 이거지.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두 가지 일을 만드냐고. 하나로 돼 있는 거를 써버리는 게 편하지. 제가 만약에 출제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대번에 이 문제는 바꿔버릴 거예요. 모르지, 또 출제 본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겠지. 다 여러 가지 함수를 물어보게끔 한다는 거는 취지는 알겠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기 매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래서 평균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는 sum if 가로 열고 방식 중에서 전기 매트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가격에서 계산하라 이거죠. 자, 이것이 전기 매트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게 sum if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고 요거를 빼준 것이 count if예요. 다음 중 이 중에서 전기 매트가 몇 번 있었니?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전기 매트가 몇 번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3번 있다는 거잖아. 3번. 그렇죠? 50만 1120원을 3으로 나누면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요 뒤에다가 나눠버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뒤에 가서 나눠버리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에버리지 if 써도 되는데 저 같으면 에버리지 if 쓸 거예요. 업무적으로 말할 때는 에버리지 if를 써야지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계산해서 직원이 가져왔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에버리지 if를 안 쓰고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답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것도 쉼표살 찍어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지금 결과에는 어떻게 결과를 출력하는 내용은 예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숫자잖아, 숫자.
돈에 관련된 숫자잖아요. 그럼 오른쪽 정렬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정렬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하던 아니면 쉼표 사이를 찍어주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보이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전기요 최고 소비 전력이 얼마냐예요? 전기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영역 중에서, 소비 전력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최대값을 구하는데 조건은 전기가 방식이 전기요 이거죠.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영역,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sum, daverage, 그 다음에 dcount all, 그 다음에 dmax, dminimum,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시험에 내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6가지가 더 있는데 시험에는 우리가 배우는 요 6가지 중에서 하나를 낸다. 그러니까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들어가는 문법 영역은 동일하고 함수만 바뀌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직접 는 dmax 가로 열고, 우리가 필요한 건 방식에서부터 가격이죠. 이렇게만 블록 잡아도 되고, 얘들이 포함된 영역을 블록 잡아도 되고, 그건 여러 마음이에요. 그 다음 소비 전력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소비 전력이라는 셀을 클릭하면 되죠. 이때는 소비 전력이라 글자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두 줄이라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방식이 전기요. 만약에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다가 방식을 뭐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를 정역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방식이 전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엔터. 이것도 어떻게 하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잠깐만, 전기요 중에 150 맞네. 그렇죠? 얘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쉼표살 찍어주면 되죠. 여기서는 제조사가 몇 번째, 방식이 몇 번째예요? 제조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이거를 4라고 써도 돼요? 4라고 써도 되죠. 근데 직접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대신에 이거를 소비 전력이라는 글자로 쓸 수는 없어. 두 줄이라서 못 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되죠. 두 번째로 큰 가격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물어보는 거네. 그렇죠? 는 라지 함수를 말하면 범위를 설정해주고, 이거는 해당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는 지금 는 라지 가격 범위 설정해주고 컴마 2 쓰면 되죠. 컴마 2. 컴마 2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라?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죠. 쉼표 살 찍어주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Vlookup 함수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고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예,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하는가 볼까요? 는 Vlookup 제품 코드에 있는 요 코드를 하나 선택을 하면 이 코드에 대해서 어디 이쪽 코드에부터 해당하는 소비 전력 등록일까지 들어가면 되죠. 어차피 순위와 비고는 우리가 따로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블록을 잡아줘도 돼요. 여기서 원하는 건 어디까지다? 소비 전력이니까 등록일을 제거하고 여기까지만 범위를 정해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비 전력을 찾으니까 여섯 번째 거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그리고 반드시 뭐 해라? 정확히 일치하는 거. false. 얘도 오른쪽. 그래서 이 제품 코드가 바뀌면 당연히 소비 전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답을 이렇게 썼어요. 이걸 false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된다? 0으로 써도 되죠? 생략할 수는 없어요. 얘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Vlookup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if 문제 같은 경우도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함수의 기본이고, 랭크 함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 출제 빈도수가 한 80% 정도 되는데 랭크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단골이죠. 단골. 라지, 스몰, 뭐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할 테고요.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이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치사한 문제지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예. 우리가 만나는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매번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매번 그렇게. 자,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이 걸려있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행 전체에 라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셀에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격 중에서 20만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지정하시오. 이게 해당 셀에 관한 거죠. 해당 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라는 셀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빨강을 지정하시오. 뭐 최대값 최소값으로 지정하시오.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소비 전력이 150 이하라고 되어 있는, 소비 전력이 150 이하가 되어 있는 애들은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줄이 속한 모든 전체, 행 전체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수식을 이용하여 얘가 행 전체에 대하여 무조건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네 번째 줄이 아니라 다섯 번째 줄 알맹이서부터 잡는 거예요. 저 끝에까지. 순이나 비구가 계산되어 있지 않더라도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을 하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빈 칸에다가, 빈 줄에다 클릭해 놓고 뭐라고? 첫 번째 소비 전력 95가 적혀 있는 셀을 클릭하고 나서 F4번 키를 두 번 누른다. 그리고 작다 15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서식에 가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글꼴의 색깔은 파랑, 굵게, 요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150 이하가 안 되면 파란색 굵게 나오는 거죠.
G라고 하는 셀이 뭐냐면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셀인데 범위를 5번째 줄서부터 12번째 줄까지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G5부터 G6, 7, 8, 9, 10에서 G 12번째 셀 사이가 150 미만이다 라는 거죠. 150 미만.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라는 G라는 셀만 영역을 고정시킨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G5, G6, G7 해서 G 12번째 셀에 대하여 이런 뜻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G부터 G 12번째 셀인데 G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 G는 안 움직이고 5, 6, 7, 8 움직이니까 G만 참조를 한 거죠. 고정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350이 아니라 120 그러면 150 미만이니까 답이 나올 테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된 작업을 어떻게 하나? 제2작업에다 넘겨야 될 때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오른쪽에 있는 순위와 비고는 빼고, 아래쪽 두 줄은 빼고, 여기만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 시트에 있는 B2에다가 붙일 때는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눌러서 열 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컨트롤 V. 그렇게 해야 수월해요. 이게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면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보면 두 번째 줄 두 번째가 원본의 열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는 과정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조건부 서식은 150 미만에 대해서 색깔을 전형 바꿔주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150 미만이나 350도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원본은 네 번째 줄서부터 데이터가 입력됐고 조건이 5번째 줄부터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 데이터는 조건이 세 번째 줄서부터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행 전체에 대하여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 작업할 때 7번 문항의 내용이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면 원래 데이터를 복사한 후에 제2작업 시트 B의 두 번째 셀에다 붙여넣기 할 때 1번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붙여넣기 옵션에 들어가서 열 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두 번째 컨트롤 V V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7번 문항의 조건부 서식이 각 셀에 대하여 라는 문제가 나오면 각 셀에 대하여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 달라요. 이때는 원래 데이터를 복사한 후에 제2작업 시트 B2 셀에 붙여넣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붙여넣기 옵션에 들어가서 열 너비를 유지한 채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도 돼요. 얘가 지금 행 전체에 대하여 조건부사시 걸렸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있는, 다시 보시면 여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있는 두 번째 원본 열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열 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야만이 150 미만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책에 이 출판사가 아니라 다른 출판사 책을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하더라고. 막 하면 안 되거든. 뭔 일 벌어주려고 막 해. 예. 우리는 지금 원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각 셀에 대하여 조건부사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복사하고 나서 먼저 열 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면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붙는 거죠. 그게 정확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건부사시 각 셀에 대하여 하더라도 열 너비 먼저 붙여놓고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돼. 일단 그렇게 먼저 하셔야 돼요.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를 작업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 아까 7번 문항의 내용 조건부사시 관한 것 좀 보충하면은요. 원본 데이터를 복사한 후에 그 붙여넣기 할 때 행 전체에 대하여하고 각 셀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각 셀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러나 행 전체에 대할 때는 열 너비를 유지한 채 붙여넣기 자체로 처리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건 안 되고 붙여넣기에 가서 열 너비를 유지한 채 열 너비를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값 찾기 한번 볼게요. B 11번째 셀에서부터 G 11번째 셀에다가 B 11번째에서부터 G 11번째에다가 셀을 병합해 놓고 여기다 글자를 쓰래요. 전교의 가격평균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H 11번째 셀에다가 전기요라고 하는 거에 가격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를 쓴다? T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래요.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다 그러면 T average 함수를 쓰고 블럭을 잡아서 가격 평균 갖다 주니까 가격을 클릭하고 방식이 전기요.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했던 제일 작업에 있는 이건 전기요는 최대값 구하는 거 Tmax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걸 평균을 바꾸는 Taverage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가 이렇게 114,033.333 나오는데 전기요가 3개가 있어서 얘네들의 평균이 똑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값이 얼마로 바뀐다? 11만 원. 이렇게 되길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요 값이요. 그러려면 에어셀카 뭐네요. 그렇죠? 제가 글자를 잘못 썼는데 이때 잘 보세요.
얘를 뭐로 고쳤어요. 이렇게 고치면 아까 원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에서 똑같은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감점 먹어요. 얘는 O라고 두고 얘를 고치면 뭐가 된다? 얘가 원본인데 복사해서 붙인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감점 먹어요. 근데 얘가 에어셀카 5고 여기도 에어셀카 5야.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는 건 감점을 안 먹어요. 틀린 거를 복사해서 붙였으니까. 그러나 오타가 난 거죠. 글자를 잘못 썼잖아요. 그렇죠? 한 곳만 둘 다 감점되는 건 아니고 얘가 감점이지. 여기 얘를 잘못 썼으니까 복사해서 붙인 거는 얘는 죄가 없는 거지. 그렇죠? 고치려면 다 고쳐야 돼요. 일부러 제가 틀린 거 쓴 거는 아닌데, 예, 그렇게, 예, 이렇게 둘 다 고쳐야 돼요. 이럴 때는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가격이 얼마로 변하면 11만 원이 딱 되게 만들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눌러서 이때 수식되는 셀은 여기에 D-average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선택되고 찾는 값은 뭐다? 110000. 이때 뭐가 바뀌면 좋겠다? 에어셀카 모의 가격이 바뀌면 좋겠다. 그러면 얘가 바뀌면서 11만 원이 딱 되겠다 이거죠. 얘가 바뀌면서 11만 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목표값 찾기는 해결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글자는 썼는데 테두리도 안 넣고, 테두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그냥 홈에 가서 그냥 테두리 아무거나 둘러면 돼요. 네, 테두리 둘러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인 자료에 일단 B14번째 셀에다 여기다가 넣고 조건을 써봐야 돼요.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한다. R 별표. 제품 코드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예, R로 시작한다. R 별표죠. 그 다음에 소비전력 W 이거 와트수 여기를 쓰고 얼마? 200 이상이니까 그거 하나 갖다 200 이상. 왜 그러냐면 R로 시작하거나 그랬거든. R로 시작하면서 200 이상이 아니라 R로 시작하든지 200 이상이든지, 그러니까 따로 줄을 달리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요 데이터들 중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 가지고 조건에 맞는 거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여기서 말하는 18번째 셀을 클릭하면 여기는 데이터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얘네들만 출력되기를 원한대요. 이렇게 제품 코드 필요 없고 소비 전력 등록일 필요 없고 요 네 가지만 나는 출력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미리 써놔야 돼. 이때는 반드시. 예, 우리 고급 필터를 걸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걸 걸러내는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한 거 또는 뭐뭐 하거나 뭐뭐 한 거 어떻게 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나는 요렇게만 필요하다. 요렇게 요 두 가지 항목만 필요하다. 또는 가격하고 소비 전력이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 위치가 상관없이 그것만 출력하려면 출력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써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거는데
블럭을 안 잡고 가면은요, 고급 필터를 걸었을 때 요 아랫줄까지 블럭이 잡히거든요. 아랫줄은 요약한 거잖아요. 걔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블럭을 미리 잡고 고급 필터를 걸어야 수월하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 범위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고 선택해주고, 복사 위치는 예전 같으면 그냥 클릭했어요. 거기 클릭하면 모든 게 다 나왔는데, 항목이. 이번에는 요 네 가지 항목만 내가 원한다. 확인 누르면 그렇게 항목들만 나온다. 근데 이제 너비가 틀어졌으니까 여기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줘야지. 여기가 코드 자리가 아니라 모델명 자리가 왔으니까 모델명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명 위치를 아까는 이렇게 좀 좁았는데 여기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너비를 좀 붙여줘야 된다. 여기도 보기 싫으면 너비를 해서 글자가 보이도록 해주셔야 돼요. 고급 필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래요? 복사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 그 테두리 있어 색깔 없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넣어서 다른 유형으로 가정을 하는 과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에다 붙이고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3작업도 마찬가지로 제1작업에 있는 원 데이터를 복사해서 행 전체에 대하여 조건부서에 걸렸으니까 선택을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열너비를 먼저 붙이고 컨트롤 V. 예. 열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컨트롤 V 눌러주면 정확히 붙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기요가 먼저 나왔고 전기 매트가 그 다음에 온수 매트가 그러니까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니까 내림차순인 것 같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했는데 부분합이 지금 방식을 가지고 했잖아요. 전기요가 먼저 나왔고 전기 매트가 두 번째, 온수 매트가 세 번째니까 여기는 방식에다 놓고 어떻게 해라? 이 동네에다 놓고 내림차순을 해야 전기요가 먼저 나오고 전기 매트가 두 번째고 온수 매트가 세 번째다 이거죠. 간혹 전기 매트가 먼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전기 매트 두 번째, 전기요 두 번째. 그러면 가나다순 정렬이 아니니까 그때 정렬해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전기요 매트, 전기요, 온수 매트 이렇게 직접 지정해서 정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나면은 전기요에 대한 전기요의 개수를 먼저 계산하죠. 모델명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거예요.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방식을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그룹화랑 방식은 뭐다? 당연히 여기는 방식을 갖고 정렬했으니까 여기도 방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를 보니까 이 전기요의 개수는 모델명의 개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등록일이 아니라 모델명에 대한 개수가 먼저 나왔어요. 개수. 이렇게 전기요가 몇 개인지, 전기 매트가 몇 개인지, 온수 매트가 몇 개인지 경계선 너비도 벌려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전기요의 가격에 대한 최대값이 나왔어요. 그럼 부분합에 가서 모델명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이대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까 계산했던 개수가 사라지고 왜 뭐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계산했던 개수에 관한 모델명 개수가 사라지고 이 방법 최대값으로 바꿔치기가 되니까 새로운 값수를 해제하고 이걸 해제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최대값으로 방식을 추가해서 확인 누르면 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을 보시면 우리는 1, 2, 3, 4라는 그룹 윤곽이 보이거든요. 윤곽이 보이는데 윤곽이 보기 싫은 거라 여기 윤곽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윤곽 자체를 없애는 거는 데이터에 가면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그 왼쪽 1, 2, 3, 4 윤곽이 지워져요. 이거는 결과만 보라는 거죠. 결과만. 아까 윤곽을 지우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보면서 그룹을 져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윤곽 지우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여기가 그냥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거로 끝난 거지. 부분합을 망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처음부터 모델명의 개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가격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해도 되고, 여기는 해제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럼 가격에 대한 최대값 나오고 먼저 모델명에 대한 개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부분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이거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거를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 그럼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 또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네요 뭐. 근데 잠깐만 이거 이게 지금 150이잖아요 150 미만은 파랗게 변하는 거죠? 이하였어요? 네. 그럼 제가 잘못한 거네? 잠깐만 아 이하였구나. 그럼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랬어. 조건부서식에서 규칙 관리를 작거나 같다 라고 해줘야 되겠고 그렇죠? 예. 그러면 다 150까지 걸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조건부서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조건부서식이 또 고쳐져야 돼요. 여기도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얘도 해결이 됐고 여기도 문제죠 지금요. 여기도 이렇게 돼서 조건부서식이 근데 얘는 왜 파랗게 됐어요? 여기 소비전력을 보세요. 없죠? 얘네들은 소비전력이 없잖아. 여긴 소비전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야? 0이죠? 150 이하잖아. 만약에 여기 소비전력을 만약에 200이라고 쓰면 파랗지 않지. 그래서 저는 아까 150 미만이라고 잘못 작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은 파랗게 안 됐는데 왜 문제진 얘가 파랗지? 라고 제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파랗지? 150 미만인데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된 거였지. 예. 그런 것까지도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없으면 0이니까 비어있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150 미만 이하 걸리잖아요. 그렇죠? 150 이하에. 그래서 답이 나온 거다 이거죠. 자, 그래프 문제. 그래프는요, 요렇게 하죠. 원 데이터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입력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걔를
워크시트가 아니라 차트시트로 출력해 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요하고 전기 매트만 갖고 하래요. 소비 전략하고 가격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에 모델명하고 그 다음에 소비 전략하고 가격 요것만 들어가는데 온수 매트는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차트를 만들어서 온수 매트 영역을 제거해도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블럭을 따로따로 잡아서 한 번에 그냥 차트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면 여기는 온수 매트도 걸린 거잖아요. 온수 매트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온수 매트가 아닌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를 행렬 전환 눌러서 온수 매트가 아닌 게 뭐가 있나요? 지금요? 황토 온돌마루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뉴 드릴 스판가? 예, 이거 제거하고 다시 행렬 전환해 가지고 돌아오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모델명하고 온수 매트까지 전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하나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3개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작업해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지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도 되고 차트 이동 또는 상단에 있네. 여기 차트 이동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차트 이동 눌러도 되고, 예. 차트 이동 눌러가지고 요 새 시트 요거를 제4작업이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얘를 제4작업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작업에서 하는 거죠. 1작업에서.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누르면 1작업에 있는 왼쪽에 1작업 왼쪽에 제4작업이 생겨요. 엑셀에서는 어떤 작업을 추가하게 되면은 원래 작업하던 거 왼쪽으로 위쪽이나 왼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제3작업 뒤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1, 2, 3, 4 순서가 맞아야 돼요. 순서가 맞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순서를 맞게끔 하시오라고. 얘가 맞지 않으면 순서대로 작성하는데 순서대로 작성을 안 하면 그냥 0점 처리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제목 달고 이렇게 만들고 차트의 종류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했고 데이터 범위 제1작업 시트에 있는 걸 가지고 했고 위치 제4시트로 제4작업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서 4작업으로 이름 변경했고 그 다음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 이 차트에 대한 디자인에 가보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레이아웃 3번 어디야? 레이아웃 3번에 제일 앞에 있는 스타일 1번 이렇게 꾸몄어요. 지금요. 예. 그 작업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질감 파랑 박엽지 배경 그림 배경은 흰색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거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글꼴에 가서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 도형 채우기는 질감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얘는 파랑 박엽지 이걸 했고 그래서 실제 차트가 보이는 이 영역은 도형 채우기를 뭐로 흰색으로 하라고 해서 흰색 했고 그쵸?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그림 영역 거기 흰색 배경 1이라고 했네요. 이거 여기 도형 채우기 가면 흰색 배경 1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애가 흰색 배경 1입니다. 예. 굴림 11포인트에 있고요. 이제 제목 굴림의 굵게 20에 흰색 배경 1 테두리 제목은 굴림의 20포인트 굵게 채우기 색깔은 하얀색, 흰색 배경 1 윤곽선은 도형 윤곽선은 깜장 아무리 얘가 흑백으로 보이더라도 검정색으로 보이겠지 뭐 이렇게 나왔대 지금요. 그 뭐라고 했냐면 또 서식 가격 계열이 어디 가격 제일 이거 높은 거 이 가격 계열을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데 가격을 꺾은 선 네 번째 거로 바꿔주면서 보조축으로 넘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 요 표식이 있어요. 표식 요 표시를 이제 10포인트로 바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꺾은 선을 처음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페인트 통에 가면 표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표식. 네, 표식 옵션에 가보면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 동글뱅이가 아니라 두 번째 마른 목걸이고 크기는 10포인트.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마른 목걸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채우기에 가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금선은 파선이래요. 여기 눈금선. 요 눈금선의 종류는 실선인데 대시 종류는 파선. 굵게 보이든 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색깔은 검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보기 좋겠죠? 검게. 그 다음에 축을 좀 볼게요. 축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이고 오른쪽은 영원서부터 지금 28만원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빼기서부터 나왔죠. 빼기. 왼쪽은 0서부터 200까지 나왔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쉼표살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빼기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야 돼요? 회계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야지. 숫자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바꿔주면 얘가 0서부터 숫자가 나올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했다? 이거를 샵, 0 하면 돼요. 여기서 샵, 0, 1 써주면 돼. 샵, 0 다음에
밑에다 여기다가 원 써주면 된다고. 원 추가 눌러서.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0서부터 7만원 단위로 가네요. 28만원까지 얘가 7만원 단위로 가고 최대값이 28만원이야 0서부터 7만원, 14만원, 21만원, 28만원이니까는 최소가 0이고 최대가 28만원이고 단위가 7만원이고 왼쪽의 숫자는 안 건드려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렇게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죠. 오른쪽에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눈금이 오른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여기 보조 눈금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다시 처음부터 보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0서부터 28만원까지는 갔는데, 예, 이쪽 페인트 통에 가서 선 여기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채우기. 그 효과에 가보면 그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크기 및 속성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있고요. 그래프. 네. 이제 눈금. 주눈금선이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주눈금선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나요? 얘는 보조눈금이잖아요. 보조눈금이 오른쪽으로 나가야지. 오른쪽. 바깥쪽으로 나가야 눈금이 요렇게 보이지. 주눈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눈금은. 여기 주눈금은. 왼쪽에 주눈금은 없죠? 없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눌렀다가 이 오른쪽 보조축에 대해서 오른쪽 보조 눈금선은 이건 없는 거고 왼쪽에는 주눈금선. 여기에는 주눈금선이 이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구별이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요 왼쪽에 눈금을 자세히 보시면 눈금 자체가 예, 안쪽 없음. 여기는 보조 눈금이 안 보이죠? 여기는 보조 눈금이 안 보여요. 주 눈금만 보이는 거죠. 여기도 보조 눈금은 없고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거지. 주 눈금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거. 여기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건드려줘야 여기 선이 굵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선이 굵게 이렇게. 여기는 선이 파선이라서 요 선에 그려져 있는 건지 일단 얘는 이쪽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 일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눈금선을 클릭을 했을 때 보면은 왼쪽에 눈금선을 가서 봤을 때는 눈금이 보조 눈금은 없는 애고 주 눈금도 없는 건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는지는 구별이 안 돼요. 바깥쪽은 아니에요. 일단은 바깥쪽은 아니죠.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았잖아. 근데 얘를 한번 해줘야 건드려줘야 여기는 선이 굵게 보이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 차트에 보면 겉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겉테두리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겉테두리가 이렇게 다 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지는 어때요? 겉테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차트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를 검정으로 넣어주면 검정 테두리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그 정도는 한번 해주자 이거죠. 문제가 교묘해요. 여기서 지시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알아서 해라. 여기 없으면 알아서 해라. 축은 어떻게 하래? 축은 알아서 참고하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범례를 보면 범례가 지금 이렇게 소비 전력이 왓트로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어요. 우리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왜? 원 데이터가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소비 전력이라는 글자가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두 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한 줄로 고치려면 어디로 간다? 차트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 소비 전력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소비 전력이라는 글자를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다 직접 소비 전력 가로 열고 와트 가로 닫고 이렇게 직접 두 줄로 되어 있는 애를 직접 고쳐 써야 돼요. 얘를 고쳐 써야만이 얘가 한 줄이 되는 거지. 그래 여기가 한 줄로 온다란 얘기죠.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법례명을 변경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서리 같은 건 직사각형을 넣고 180이라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도형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빠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모서리 같은 건 직사각형을 하나 쓸 거예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별 및 설명선에 가서 두 번째 거 크기 위치는 요렇게 올라가서 눈금선을 한쪽으로 가렸네요. 얘는 봐도 흰색인 것 같고요. 얘는 채우기가 흰색인 것 같고요. 그래서 테두리 선은 검정색인 것 같고요. 대충 밀림 방지 기능. 자 여기다가 일단은 그 도형을 선택하고 글자 색깔을 깜장으로 갖다 놓고 써볼까요? 밀림 방지 기능. 밀림 방지 기능.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 이 글자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해줘야 되니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얘를 눌러야만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더라. 이거의 크기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너비, 근데 이 너비가 계열의 너비가 굉장히 넓죠. 계열의 너비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계열의 너비가 간격 너비가 더 넓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한 250 정도를 줘볼까? 아니다, 250이 아니라 150 정도를 좀 어떨까?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 보이죠, 지금요? 계열의 너비가 넓어요. 이건 뭐 나중 문제야. 이건 나중에 뭐 지시사항이 없었으니까 두셔도 돼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장 명령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77778888 빼기 이정민 뭐 이런 식으로 값이나 수건번호로 만들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저장하세요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주고 전송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13번 14번 만났네요. 그렇죠? 중간에 한번 왔다가 가는 바람에 다 못했지만은 수업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